칠판 조그만 거 같은 걸 들고 길버트의 뚝배기를 깨게 돼요. 근데 이제 보통 뚝배기를 뭐 화가 나서 깨면 거기서 뭐 큰일 나서 정리가 되는데 길버트는 여기서 더 호기심을 느끼고 좀 마음의 감정이 생겨 약간 변태 같은 느낌도 있는데 길버트는 그걸 딱 맞고 뭔가 이 여자 내 여잔가? 라는 생각을 책으로 배우는 연애 강의 부끄럼 아카데미 1타 강사로 오게 된 해리포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밥 먹었어? 담배 안 돼? 담배 안 돼. 북클럽이 무슨 뜻이냐면 뭐 북, 책으로 러브, 사랑을 배우자라는 뜻이어가지고 글로도 충분히 연애를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관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현관이라는 게 무엇이냐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게 혐오 관계의 줄임말로 서로 싫어하거나 항상 다투는 관계를 뜻하는데 현관의 교과서 같은 레전드 작품입니다. 초록 지붕 집의 애니인데 에이번리에서 일어나는 얘기에 대한 내용인데 요즘 컨텐츠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 연애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왜 초록 지붕집의 애를 얘기를 했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구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 봐도 꽃보다 남자 봐도 어떤 혐오에서 시작된 관계에서 재미, 도파민이 터지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왜 현관서사에 열광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는 감정의 진폭이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싸움이 클수록 화했을 때 극적이고 좀 달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조금 이 진폭을 좀 늘려놓고 좀 달콤하게 만드는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서로 싫어한다면서 계속 얽힌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이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멀리 있으면 되는데 꼭 이런 클리셰는 어딘가에서 붙어 만나 마주쳐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속 싸울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생기는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저 둘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다투고 이런 사이 안 좋은 모습을 보다 보면 우리는 별로 큰 기대를 안 하게 되면서도 뭔가 혹시 쟤네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런 컨텐츠들을 볼 때 와이프랑 옆에 앉아서 볼 때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 그럼 맞추잖아. 분명히 쟤네들이 사귄다? 그 내용을 몰라도 분명히 쟤네들이 결혼한다 이러면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이 그래서 이제 길버트랑 앤에 대한 내용인데 그들이 또 얼마나 이 현관의 관계로 시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혹시 현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질문 받는 시간 아닌데? 네. 현관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돌이켜 봤을 때 현관으로 시작했던 관계는 정말 어릴 때 30이 넘어서 이제 소개팅하거나 이럴 때는 현관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 나이쯤 되면 이제 실패를 줄이고 시간을 아끼고 싶은데 현관은 좀 제가 봤을 때 좀 서사가 길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미숙한 사랑을 할 때가 뭔가 현관 관계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관의 두 주인공이 이제 앤과 길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범한 평민녀고 길버트는 이제 잘생기고 좀 똑똑하고 이제 멋있는 학교에서 이제 킹카로 불리는 이제 인물인데 벌써부터 둘의 충돌이 조금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앤 같은 경우에는 좀 머리 컬러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고 약간 까칠해요. 항상 조금 예민해져 있어요.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면 넌 이제 큰일 날 거라는 항상 이런 게 좀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길버트는 조금 이제 잘난 맛으로 개인적인 취향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앤이 먼저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길버트가 늦게 다시 학교에 오게 돼서 첫 만남이 시작됩니다. 앤의 단짝이 또 있어요. 다이애나라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길버트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요. 킹카가 올 거다. 대단한 놈이 올 거야. 계속 이제 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앤도 신경이 쓰이겠죠. 그리고 네 자리에 통로를 사이에 두고 앉아있는 애가 길버트야. 얼마나 잘생겼는지 확인해봐. 보통 이런 것까지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냥 야 대체 이게 잘생겼다 이러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확인해봐 라고까지 하니까 이게 좀 고조되는 것 같아요. 더 근데 여자애들한테는 못되게 굴어. 피곤할 정도로 우리를 괴롭힌다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앤이 약간 긴장도 하고 좀 겁도 났을 거예요. 와서 여학생한테 장난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머리를 뭐 의자에 묶어놓고 하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일어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짓궂은 장난인데 그런 거를 이제 길버트가 하면서 앤을 딱 쳐다봐요. 길버트가 좀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길버트가 거기서 앤한테 윙크를 날려요. 장난스러운 얼굴로 앤을 바라보면서 눈을 찡긋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장난스러운 얼굴로 앤을 바라보며 눈을 찡긋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사실 저 같은 사람이 하면은 바로 애인이 이제 내용 증명 보낸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바로 법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캐릭터가 적어도 길버트 정도는 돼야 장난을 쳐도 되고 장난 후에 윙크를 해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 뭐 차은우가 예를 들어 장난치고 나한테 윙크를 했다라고 하면 거기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면 안 되지, 그건. 그래서 사람 가려서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에도 이런 콘텐츠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 있어요. 시선 먼저 주고 고개를 돌리는 게 맞냐?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주는 게 맞냐? 라는 뭐 우리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 논쟁도 제가 이 논쟁에 대한 예시를 좀 봤는데 덱스더라고요. 근데 덱스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다가 눈을 돌리고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고개를 돌리고 눈을 돌리고 이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봤다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감독님 맞잖아요. 나를 봤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어이가 없다, 그죠? 근데 이게 캐릭터별로 좀 성공 사례가 아예 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왕이면 개인적으로 눈을 주고 나서 고개를 돌리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눈을 먼저 준다는 게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관심은 여기로 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고개는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너다, 이 방향은 너다, 이래서 그 다음에 돌리는 게 훨씬 더 매력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추천을 드릴게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들의 흥미와 이제 관심 지표를 한번 본다면은 길버트가 있고요, 앤이 있습니다. 길버트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호감도가 여기까지 차 있어요. 90 정도. 앤에 대한 지금 호기심이 좀 있는 상태여가지고 윙크를 지금 날린 거예요. 앤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봤을 때 0에 있어요. 예민한 상태인데 같은 반 친구한테 장난까지 치고 윙크까지 날려?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0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좀 극명히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반이 되고 나서 길버트가 또 장난기가 발동을 하게 되니까 또 앤이 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앤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홍당무야라고 놀리는데 앤이 참다 못해서 이 석판, 칠판 조그만 거 같은 걸 들고 길버트의 뚝배기를 깨게 돼요. 근데 이제 보통 뚝배기를 뭐 화가 나서 깨면 거기서 뭐 큰일 나서 정리가 되는데 길버트는 여기서 더 호기심을 느끼고 좀 마음의 감정이 생겨, 약간 변태 같은 느낌도 있는데 딱 쳤을 때 우리는 보통 막 쓰러지고 그러는데 길버트는 그걸 딱 맞고 뭔가 이 여자 내 여잔가? 라는 생각을 그 석판이 머리에 맞음과 동시에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지표가 이제 조금 변하는 걸 보면은 길버트는 약간 변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0으로 올라가요. 지금 석판에 맞고 나서 100으로 올라가고 앤도 여기서 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때리고 나니까 기분이 조금 좋아졌는지 약간 통쾌함 때문에 기분이 10 정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둘 다 조금 독특한 캐릭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지표가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1908년도부터 지금 뭐 만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화도 그렇고 계속 지금 뚝배기가 지금까지 깨지고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뚝배기, 여기서 뚝배기, 다 뚝배기. 근데 이제 아파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기서 내 뚝배기를 깬 건 너가 처음이야. 이렇게 사랑이 시작되게 됩니다. 네. 변태끼리 잘 만난 느낌이네. 그쵸. 어떻게 보면은 둘이 완전 천생연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클리셰가 발동하고 바로 이제 반해 버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뚝배기 사건이 있는 다음으로부터 이제 애는 이제 나는 길버트랑 적대국이라 하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데 길버트는 그래서 이제 계속 화해를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탕도 좀 갖다 주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탕 바닥에 던지고 바로 발로 그냥 다 밟아버려요. 보여주는 거야. 애니 나는 전혀 너랑 지금 관계를 회복할 생각이 없다라고 해서 밟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사과를 길버트가 또 책상에 하나 두고 가는데 애니 똑똑해가지고 여기서 사과 재배가 가능한 집이 어딨지? 다 판단을 해보니까 길버트가 준 사과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과도 그냥 가져가지 않고 책상에 두고 가게 됩니다. 갑자기 제 부부 생활이 또 떠오르는데 문득 저랑 와이프는 다투면 화해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갖고 나중에 내 생각이 정리가 됐을 때 대화를 하자고 저는 근데 그 시간을 잘 못 참아요. 와이프는 한 이틀 정도 자기를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집이 작으니까 싸웠는데 내가 걔 옆에 앉아있는 거야. 그럼 난 죽겠는 거야 이걸.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불편했었어요. 그때 다짐했어요. 돈을 빨리 벌어서 평수를 넓혀서 방이 있는 대로 가자. 정말로
정말로. 그래서 저는 길버트의 마음이 사실 조금 이해가 가요. 와이프한테 내가 뭐 미안하다고 집 밖에서 뭐 만두라도 사가. 근데 만두를 와이프가 바닥에 놓고 발로 밟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러면 나는 싸움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 길버트는 여기서 기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했다는 거. 꾸준하게 시도했다는 게 조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뭔가 화났을 때 계속 더 말 걸고 사과하고 이러면 더 화나지 않나요? 더 열받아요. 근데 이것도 이기심인 게 저는 이제 그 컨텐츠를 계속 찍어야 되니까 와이프가 찍어주고 편집도 하거든요. 일정 체크를 하면 분명히 이제 화요일 수요일쯤에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수요일 저녁에 9시에 보통 올리거든요. 릴스를. 이게 내가 발을 동동 구르는 건데 저도 싫을 때가 있어요. 화해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미안하다고 하면은 이게 잘 되는 화해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저는 조금 언제나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고 네, 불쌍하죠 저. 스물스물네. 선생님은 보통 어떤 것 때문에 싸워요? 저한테는 질문이 많네요. 보통 이제 싸움의 종류는 다양한데 우리 연애할 때는 그냥 데이트하고 집에 가면 안 보잖아. 근데 우리는 그 순간까지 같이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옆에 있는 계속 호흡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결혼하셨나요? 연애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뭐야 질문 다 피해가네 자기는. 그러려고 이걸 듣는 아, 거죠. 오케이. 좋아요. 제가 꼭 이 강의가 몇 개 더 남았는데 끝날 때까지는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로.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임팩트 있는 일이 일어나는데 연극 준비 중에 배를 타게 되는데 배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좀 사고가 날 뻔해요. 애니. 그 위험한 순간에 길버트가 와서 구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임팩트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앤도 이제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해요. 너의 하나하나가 좀 신경 쓰이네? 왜냐면 고마운 마음도 있고 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조금 풀어진 거죠. 길버트는 이제 이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앤도 한 제가 봤을 때 한 30 정도까지는 올라가요. 목숨을 구해줬더니 호기심이 생겨요. 앤이. 그래가지고 좋아함의 좀 지표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관이 뒤바뀌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제 현관이 사랑으로 뒤집히는 이제 공식인데 굉장히 좀 큰일이 일어나요. 앤을 보살펴줬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여동생도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가까이서 돌봐야 돼서 앤이 대학 진학을 포기를 하고 임용고시라고 하죠.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교사가 되려고 가는데 딱 한 자리밖에 안 남아 있는 거야. 한 자리. 거기 하필이면 길버트가 거기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앤도 이제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 됐는데 길버트가 여기서 멋있게 그 자리를 포기하고 앤에게 넘겨주게 돼요. 요 정도 임팩트는 있어야 앤이 용서를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음이 많이 풀려요. 그래서 길버트는 다른 학교로 자기가 가고 이제 앤이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뭔가 자기 상황을 생각하는 어른이다라는 느낌마저 주니까 앤이 그때는 이제 마음이 많이 풀려가지고 길버트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를 넘겨주는 거 진짜 거의 저는 찐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약에 제 아내한테 이런 거를 제가 내어줘야 될 순간이 오면 저는 내어주겠죠. 솔직히 말해서 부부니까. 그 인스타에서 남길 수 있어요? 아내에게? 네. 인스타 계정을 아내에게 넘겨서 줄 게 뭐죠? 계정 빼고는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오래 걸렸어 키우는데 한 3년 걸렸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네. 계정 빼고는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내가 외국계 뭐 회사에 붙어가지고 한 1년 정도 외국에 나가 있어야 돼. 굉장히 매력 있는 회사야. 내 여자친구 나 너랑 1년 떨어져 있는 거 좀 너무 힘든데? 안 갔으면 좋겠어. 그냥 너 정도 실력이면 국내에 좀 굵직한 기업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나랑 함께 시간 보내면서 취업 다시 하자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자친구야 그 사람이. 지금 카메라 들고 있죠. 지금 카메라 4대 돌고 있죠. 그러면은 그 꿈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전 안 해요. 전 가야죠. 간다. 일단 길버트는 아니야. 길버트 스타일은 아니야. 어떨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만약에 본인 상황이라면? 중간에 놀러 오면 되잖아 라고 할 거야. 중간에 놀러 오면 되잖아? 여튼 간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갈 테니 중간에 놀러 와. 죽어도 못 가. 왜? 그러니까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랑 사귀시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만약에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나를 믿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만나는 분이 그러면은 네. 좀 호감도가 안 떨어져요? 나 때문에 외국계 회사를 포기했다. 그러면 호감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건 나를 위해서인데? 근데 완전 부담이잖아요.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지만 내가 너무 좋아하면 난 뗐을 것 같아. 그냥 나랑 같이 있자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멋있다. 그게 사랑 아닐까요? 근데 저는 그게 나중에 현관이 될 것 같아요. 남아있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상황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제가 상대를 원망할 것 같아요. 이 소재로 드라마 하나 나와도 재밌겠다. 그냥
제목 너 때문에. 요거는 KBS가 잘 어울린다. 너 때문에. 길버트과이신가요, 선생님은? 길버트과다. 한 여자만. 길버트과죠. 제가 굳이 여기서 길버트과가 아니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저는 길버트과인 것 같고. 여기서 길버트는 뭐 당연히 맥스잖아요. 지금 맥스로 올라가고 N도 이제 한 80 정도까지 가요. 왜냐면 5년 정도 이렇게 안 보면서 지내다가 자기가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알고 배려를 해주면서 다가왔기 때문에 N이 한순간에 조금 녹아버린 에피소드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책으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N이 두 뺨을 붉히며 말을 건넸다. 길버트, 날 위해 교사 자리를 양보해줘서 고마워. 넌 정말 친절한 사람이야. 내 마음을 꼭 알려주고 싶었어. 언제부터 이랬던 사람인데? 너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친구가 되도록 정해졌는데 넌 지금껏 운명을 거스른 셈이지. 얘도 그냥 알겠다고 하면 되지. 괜히 사족을 붙여가지고 가자, 집까지 바래다 줄게 라고 하고 요렇게 손을 잡고 걸어가게 됩니다. 너무 돌고 돌아서 왔는데, 그래야 사실 책이 분량이 늘어나고, 초록 지붕 집에 N 보잖아요? 1000페이지가 넘어요, 페이지가. 왜냐면 5년 동안 돌고 한 300페이지 정도 길버트가 중간에 등장을 안 해요. 그 정도로 오래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뭔가 마지막에 만났을 때 좀 극적으로 좀 기분이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나 싶어요. 결혼 전에 많이 싸우면 결혼하고 안 싸운다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싸움의 총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연애를 7개월 하고 결혼했어요. 7개월. 사계절을 다 만나보지 않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다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서로 몰랐던 면이 나오면서 신혼 초에 진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싸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2달 정도 싸우고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고 한데, 어차피 우리가 살아야 되면 내가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서로 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선생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려면 사계절은 만나보고 결혼하는 걸 추천을 한다. 이왕이면 저는 솔직히 동거를 한번 해보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동거할 기회가 된다면 훨씬 더 그 관계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길버트는 몇 번이고 N의 마음을 두드린 거잖아요. 네네네. 선생님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우, 지금 와이프랑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조금 한번 크게 싸웠어요. 가치관이 좀 달라가지고. 와이프가 거기서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갖자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만 연락 안 하고 생각을 해보죠. 왜냐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연애를 많이 안 했으니까. 근데 저는 얘가 이 시간에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지? 이게 나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좀 일주일 기다려달라고 하면 좀 멋있게 기다려줄 만도 한데, 한 3일차 때 두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어딘지만 좀 알려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내 마음이 크니까. 근데 이게 사실 길버트랑 별다를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다가가는 거고. 혹시나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겁이 나니까. 10번 찍으면 안 안 넘어가는 넘어간다, 나무 맞다. 없다. 요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죠. 전 있다고 생각해요. 한 3-4번 찍었을 때 안 넘으면 답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10번까지 간 것 자체가 조금 미련한 나무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찍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번 동안 뭔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찍기만 해서는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연애 고민이 있거나. 저는 저한테 네. 약간 보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못 있을 때. 조금 부담돼요. 어차피 못 보는 상황인 걸 알면서 그냥 나도 보고 싶다 하나 썩썩. 너무 진심 없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계속 오래 만나면 모든 상황을 진심으로 대할 수는 없어요. 진짜로. 내가 듣기 힘든데 이 사람 말을 들어줄 때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걸 모든 걸 다 진심으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본인이 더 피곤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좀 척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보고 싶다라고 문자 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 보고 싶다 받아본 적 한 4년 된 것 같아요. 그것도 난 고마운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럴 때는 조금 그래도 받아주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수업 내용보다 선생님 얘기가 더 많았던 것 같긴 한데. 제 근데 저는 되게 그 명강사 분들의 수업을 보면은 그 선생님들 경험 얘기하고 이런 게 사실 듣는 입장에선 재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더 제가 전문적인 모습은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딱 이 선생님은 요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또 현관 로맨스의 끝판왕 초록 지붕집의 N을 또 한번 잘 들여다봤는데, 센 로맨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고 요즘 작품들이랑도 좀 비교해 보면서 한번 보면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저 해리포터에게 초록 지붕 집에는 자석 같은 것이다.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데 그 처음 만났던 순간이 같은 극이었을 때고 다른 극일 때는 붙어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게 뭔가 초록 지붕 집에는 내용과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군대에서도 책 읽을 때 무라카미 하루키 이런 거 읽거나 파울로 코엘료 거 읽으면 너무 야한 거예요, 책이. 갑자기 네. 이 얘기 빼주세요. 갑자기. 네, 괜찮은데